안녕하세요. 회생의티 김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상각 채권은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미상각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하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감면율 폭이 굉장히 크죠. 이 감면율만 가지고는 실제로 얼마나 변제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얼마나 변제해야 하는지 변제금 산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개인 워크아웃은 개인 회생과 달리 변제금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회생은 이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공식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이 개인 워크아웃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제금을 올려서라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인 워크아웃 변제금 산정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월평균 수입과 생계비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고 채권별 감면율을 고려하여 변제 기간을 산정합니다. 변제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8년을 넘을 수 없고 차상위 계층 등 특별한 경우에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월평균 수입 산정 방법은 개인회생과 비슷한데 이 생계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개인회생과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생계비는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하는 것은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즉 약 77만 8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는 이 대학생 자녀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이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부모님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이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단 부양가족과 따로 살고 있으면 생계비를 3개월 이상 입금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부양가족을 매우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월변제금을 산정하였으면 다음으로는 변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 계산 방식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은 가능합니다.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최대한 변제를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최대 변제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최대 변제의 원칙은 달리 말하면 감면율을 최소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상각채권은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최소 한도인 20%를 적용해서 변제율을 최대인 80%로 끌어올립니다. 이 변제율을 최대로 정하게 되면 변제 기간도 당연히 가능한 한 길게 정하게 됩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미상각 채권만 존재하는 경우 미상각 채권의 최대 변제 한도는 원금 100%이기 때문에 월 변제금으로 96개월 안에 미상각 채권 원금 100%를 변제할 수 있으면 그 기간까지가 변제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각 채권만 존재하는 경우 이 상각 채권의 최대 변제 한도는 원금 80%이기 때문에 월 변제금으로 96개월 안에 상각 채권 원금 80%를 변제할 수 있으면 그 기간까지가 변제 기간이 됩니다. 즉 96개월 안에 상각 채권 원금 80%, 미상각 채권 원금 100%를 다 변제할 수 있으면 다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월 변제금으로 5년 안에 이 상각 채권 80%, 미상각 채권 100%를 변제할 수 있으면 변제 기간은 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96개월 안에 이 최대 변제액을 다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96개월을 다 채워도 미상각 채권 원금 100%를 변제할 수는 없지만 미상각 채권의 70% 이상을 변제할 수 있으면 변제 기간은 그대로 가장 장기인 9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96개월을 다 채워도
이 상각채권 원금 80%를 변제할 수는 없지만 이 30% 이상을 변제할 수 있으면 변제 기간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장 장기인 96개월이 됩니다. 단 이때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채권자 태도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6개월을 다 채워도 이 상각채권의 30%, 미상각채권의 70%를 변제하지 못하면, 즉 채권별 감면율을 고려한 이 최소 변제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소 변제율을 충족시킬 때까지 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물론 월 변제금을 올려도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 태도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다 잊으시고 월 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월 변제금으로 8년 변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8년으로도 최소 변제율, 즉 상각채권 30%, 미상각채권 70%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수 있을 때까지 월 변제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중에 대학생도 그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대학생이면 성년이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미성년 대학생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성년이어도 대학생 자녀는 부양가족 인정됩니다. 미상각 채권 같은 경우에는 빌린 지 1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감면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빌린 지 1년이 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회생이티 김웅 변호사입니다.